블랙 라벨 왜 안 되지? 151페이지 필수형 14번 4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fx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1에 a 더하기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ax가 있는데 얘가 극대값을 가져야 된대요. 극대값. 근데 4차함수에서 극대값 갖는 녀석 한 가지 그래프밖에 없었거든요. W 모양 이렇게 생긴 녀석이요. 이런 녀석밖에 극대를 갖는 녀석이 없었다. 네. 그래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 먼저 띡 해보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되네. 그쵸?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를 가지려면은 3차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된다. 얘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1 a 더하기 1 0 마이너스 a인데 개수의 합이 0인 걸 봐서는 1로 무조건 되고 요렇게 아이고 여기 a 마이너스 1로 되나봐요. 네. 1 마일 a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0 이런 식으로 되네.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1에 이게 f'x인데 여기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가 남는 구조. 이미 실근 마이너스 1인 거는 확인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을 쓸게.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서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a는 0보다 작다. 아이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가져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돼. 뭐냐면 왼쪽에서 이미 마이너스 1이랑 근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이랑 근을 가지면 중근이 생기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1 빼기 a 빼기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a는 1이 되면 안 된다. a는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까지 이제 추가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나눠줘야 될 게 여기 부분이 조금 범위가 나눠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이 빠져야 되니까 또는 a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네, 세 가지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네. 그래서 지나갈게요. 네. 네, 지나갈 거고. 잠깐만. 그 다음에 필수형 15, 152페이지입니다. 네. 15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거 152페이지야. 이 닫힌 구간에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aa 그래프가 되는데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그때 f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개형 자체는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려볼 거야 일단은.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해보겠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게.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 3x로 한번 묶이고 x 빼기 2죠. 그쵸? 그러니까는 f'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는 위로 볼록이고 0이랑 2를 지나는 녀석이다.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처음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네. 그쵸? 그러면은 기울기가 내려가다가 0 찍어야 되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0 기울기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는 그래프가 된다. 괜찮니? 네, 여기가 근데 0이고 2였다. 이거 오른쪽으로 좀 옮겨 올게요. 잘 보이게. 근데 내가 그래프를 봐야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죠. 그러면은 이쪽 그래프를 조금만 더 연장 좀 시켜주고 얘 그래프를 그러면은 2가 한 여기쯤 마이너스 2가 이쯤 있을 테니까 그래프를 요렇게만 보다가 끝이 난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그래프 상 아마 최대값은 마이너스 이쪽에서 나올 것 같고 최소값은 0쪽에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최소값 0쪽에서 나오는 게 맞는 듯. 그러면은 0을 집어넣었을 때 00a인데 a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뭐 마이너스 2 아니면 2일 것 같은데 둘 다 확인은 해봅시다. 만약에 f-2라면 최대값이 그러면은 여기가 8 더하기 4, 3, 12 빼기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16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f2라면 그래프상 아닌 것 같긴 한데 확인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빼기 4 하면서 0 나오네요. 네, 0 나오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요 정도로 끝났어야 됐나봐요. 네. 최대값 16 그래프 그래서 확인한다.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형 16 네, 최대 최소의 활용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16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고요. 얘가 x축이랑 내접하고 x축 위에 뭐 있는 뭐 ABCD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 얘는 인수분해 먼저 할게. 우리 이거는 미분할 필요 없이 그릴 줄 알죠 다. 그래서 0이랑 8을 근으로 갖는 녀석이고 위볼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뭐. 여기는 8이겠죠. 여기 축은 4겠네요. 정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때 여기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 있대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다.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은 저는 이 점 가지고 미지수 잡고 문제를 풀 것 같아요. 네. 요거 이제 t라고 잡으면 t,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 요렇게 써지는 녀석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미 높이는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이거랑 같아야 되죠. 그리고 가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축이 4니까요. 여기 길이가 지금 4 빼기 t지. 그러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도 4 빼기 t여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이게 8 빼기 2t가 된다. 가로 길이가요. 우리 가로 길이만 중요하죠. 그래서 얘랑 요거 y 좌표 요거 두 개 곱하면은 그게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ft라고 새로 잡아줄게. ft 넓이에 대한 식인데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8t랑 8 빼기 2t를 이거 마이너스 2t 더하기 8이라고 이렇게 곱한 식으로 합시다. 그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가 문제였네요. 그쵸? 그때 t에 대한 범위도 잠깐 잡아 놓을게요. 제가 t를 지금 여기 4 기준으로 왼쪽인 녀석으로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t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서만 찾아보면 될 것 같다. 네, 해볼게요. 그러면 자 미분해봐야 되겠죠? 최대값, 뭐 최소값 그리려면 이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 곱미를 쓸게요.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2t 더하기 8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 제곱이네.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미분 하면 마이너스 2가 들러붙는다. 그쵸? 그 다음에 전개해서 식 정리합시다. 여기가 4t 제곱 마이너스 32t 더하기 64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16t 해서 여기가 6t 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64가 되고 6으로 묶이는 듯. 그러면 마이너스 8 안 묶이는 듯. 안 되잖아. 하긴 뭐 최대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넓이의 최대값 이미 넓이에 대한 식이었고 미분해서 그래프 개형을 찾아봐야 돼. 그냥 그래프 개형을 찾아봅시다. 네, 그래프를 잘 그려보자. 8t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냥 t 빼기 4의 제곱 하고 끝났네. 그쵸? 마이너스 64로 나가지죠. 그래서 아볼 그래프가 미분 그래프고 4에서 꼭지점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얘 0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럼 얘 기반으로 그래프를 이제 f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슉
네? 마이너스 96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잠깐만. 아 맞네. 96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32로 끝나야 되네. 마이너스 32. 그러면 꼭지점이 꽤 내려가야 되네. 요런 느낌으로 여기가 아이고 4, 마이너스 32. 얘가 뭐 언제 0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뭐 0이라도 집어넣어 볼까? 어차피 우리 왼쪽만 봐야 되니까 0이라도 집어넣어 보면은 0 집어넣으면은 16에 6이니까 96으로 바뀌면서 엄청 큰 양수가 나오겠네요. 뭐 자세히 뭐 계산은 뭐 필요 없겠지만 0 집어넣었을 때 꽤 큰 녀석이 나오는데 대칭성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4까지만 볼 거니까 요렇게지. 그치? 그러면은 왼쪽 여기 어딘가 부분 구해야 되나 보다. 0 찾으려고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럼 방법 없는데 근해 공식 써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잠깐 3으로 2로 다 나눌 수 있고 이 식 상태에서 더 나누면 안 될 것 같고 짝수근의 공식을 그냥 쓴다. 12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루트 b 프라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ac 96. 아, 숫자가 폭력적이야. 어디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어디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위쪽 잠깐 확인 좀 할게. 어디를 좀 잘못한 거 아닐까? 네, 어서 오세요. 어디를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근데 계산이 너무 폭력적인데. 32, 24, 3t 제곱 6 46? 46 에바 아니야? 나 계산 오늘 이상한데 48이네. 아씨 48 16 곱하기 3 4루트 3.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4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이 점이 4 빼기 3분의 4루트 3 요런 느낌인 것 같고 맞죠? 네. 이거 오늘 계산 좀 심하다. 네, 잘 안 된다. 어쩌라고. 네. 이제 집어넣고 뭐 해보라는 뜻인 듯? 결국에 이거 그림 다시 그려보면은 여기 4 빼기 3분의 4루트 3 이쪽에서 이제 극대를 갖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뭐 이렇게 내려가질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아까 전에 넓이식인 여기다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좀 넣기 싫은데 여기다가 넣어봐야 될 텐데. 네. 근데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숫자 꼬라지 보면 이거일 때 최대 나와야 되거든. 이거일 때요. 네, 맞고요. 얘를 넣는다 졌다가 한숨 나오네. 뭔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식 잠깐만 t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 요 정도잖아. 넣자. 방법이 없다. 와, 씨.
아멘.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지금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왜 갑자기 이동까지 해 이제 뭐. 뭐야 어디 간 거야. 마사.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탁. 다시 여기에 그러면은 얘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얘랑 계산되면서 다시 4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합차 공식이 뭔가 뜨는 것 같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 와 한숨 나오네 이것도. 16 빼기 9분의 16의 3. 얘 이제 플러스로 바꾸자. 맨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 약분하시고 너무 아니 이거 맞아? 너무 하잖아. 2의 4제곱 제곱 6제곱 2의 8제곱 2의 8제곱이 256이요? 심지어 이게 답이 맞았네. 진짜 짜증난다. 잠깐만. 난방 켜놨더니 더워서 안 되겠어. 문제 때문에 당황해서 더워진 걸까? 놀랍게도 맞았죠. 아마 책이랑 다른 이유는 제가 책이랑 푸는 과정이 좀 다르지. 저랑 식 잡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네. 뭐 하여튼 네 풀렸어요. 네. 풀렸다. 넘어간다. 네. 17번 154페이지야. 안타깝게도 다른 애들이 질문을 안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네. 끝났어요. 네. 네.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 기다리다가 못해 그냥 지나가고 지금 그냥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 또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종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귀퉁이를 잘랐대요. 네. 보통 이런 거를 X로 잡고 스타트를 하죠. 귀퉁이 잘라가지고 남은 부분 없이 뭐 상자를 하나 만들었대. 그때 부피가 최대일 때 잘라낸 한 변 x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x값 찾아라. 요거의 문제네. 부피가 최대구나. 그럼 여기 가로 길이는 10 빼기 2x 이런 식으로 이제 밑변의 길이가 잡힐 건데 아래도 당연히 10 빼기 2x겠죠. 그래서 10 빼기 2x의 제곱 높이는 x겠지. 이게 이제 부피에 대한 식이겠죠. 부피가 최대일 때니까 vx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식을 미분해서 최대값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럼 미분해볼게요. 미분하는데 곱미를 적용을 해줘야 될 듯. 좀 어려운 곱미네. 민서야 앞에 거 미분? 1 곱하기 10 빼기 2x의 제곱 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하는 거. x 요거 이제 미분하는 거죠. 2 곱하기 얘가 내려오는 느낌? 얘랑 비교해보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 비슷하죠? 생긴 건 조금 다른 게 있지만 10 빼기 2x? 맞아요. 근데 뒤에 하나가 더 곱해져야 돼요. 10 틀렸어요. 마이너스 2 네, 이거 자체가 미분 한 번 더 된 게 여기 붙어야 되죠. 네, 요거 f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 x의 n제곱은 이 아니고 fx의 n제곱은 n 곱하기 fx의 n 빼기 1제곱 하고 f'x가 한 번 더 붙어야 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계산이 조금 빡세고요. 이것도 빡세고요. 이거 10 빼기 2x가 공통이니까 10 빼기 2x로 묶어놓고 나서 할게요. 그럼 여기 왼쪽이 10 빼기 2x가 남아야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남는다. 그쵸? 그래서 2로 막 잘 묶일 것 같은데
2로 좀 묶어 놓자. 각각을 여기서도 2를 뽑고 여기서도 2를 뽑아서 요렇게 하고 5 빼기 x 여기 5 빼기 3x 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x 값이 될 수 있는 게 5랑 3분의 5 요렇게 되겠지. 그쵸? 해서 v 프라임 x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인데 두 근이 3분의 5랑 5를 가져야 되고 얘가 v 프라임 x고 얘 기반으로 vx를 그려보면은 풀마 풀 올라가다가 3분의 5에서 기울기가 0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5에서 기울기가 0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그 x값에 대한 제한 조건이 아마 있습니다. 그림상에서요. 이거 한 변의 길이 10을 넘어갈 그러니까 여기 x 하나가 여기 귀퉁이 자르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귀퉁이를 자르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아무리 길어져도 2x가 10을 넘어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x는 0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제한 조건이 생긴다. 그래서 5까지만 본다고요, 그래프를. 그쵸? 0부터 5까지만 그래프를 봐야 돼. 그때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는 최대값은 3분의 5에서 가져야 된다. 그쵸? 3분의 5에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야? 네. x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3분의 5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네. 3분의 5. 그래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를 끝냈습니다. 미분 단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활용해서 또 160페이지에 들어갈 건데요. 160페이지에 들어갈 건데 여기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네, 그림 그려보면 다 나와요. 네. 우리 극대극소 이용해가지고 그래프 제대로 그려보면은 다 나온다. 끝이야. 네. 저렇게 뭐 0이랑 맞나, 이거 개념이 160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개념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fx는 0이라는 녀석의 방정식은 y는 fx와 y는 0, x축 말하는 거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또 fx는 gx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y는 fx와 y는 gx와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은 뭐 손쉽게 나온다. 별다른 개념 필요 없이 얘를 그냥 바로 볼 거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 밑에 거 보면은. 근데 그래프 그려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근의 개수가. 그러니까 그냥 확인해 볼 거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뭐 한다? 네, 미분을 한다. 이렇게 함수로 살짝 바꿔주고 지금 이거랑 이거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미분을 한다.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요거 3x랑 x 빼기 2로 묶이죠.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처럼 보신다면은 요렇게 생긴 녀석 0부터 2까지 얘는 f 프라임 x 얘를 f 프라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면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0에서 정점 2에서 정점을 그래서 극대극소 이렇게 찍히는데 아직 극대값 극소값 안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값 집어 넣는다. 이제 0 집어넣으면 이게 f지 4 나오겠지. 0,4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4니까 여기서 0 찍히는데요. 2,0이요. 그쵸? 그러면은 x축이 요렇게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하나가 더 있네 이러면서 뭐라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네. 3차 방정식 뭐 이걸 풀었는데 2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끝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다. 두 번째도 좀 알아둡시다. 그 밑에 있는 얘 두 번째는 풀이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 방식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뒤쪽에서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본다고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준식은 똑같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4는 0. 준식은 똑같은데 얘 해석을 좀 바꿀 거야. 어떻게 하냐면 뒤쪽에 있는 이 떨궈지는 뒤로 보내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과 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석을 한대. 그래서 3차 함수는 요 녀석 그리고 요건 가로짝대기인데 이거는 y는 마이너스 4로 보면서 교점 체크를 해보겠다는 소리. 괜찮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보통 뒤쪽에 뭐 k 이런 식으로 미지수 들어있을 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짓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보겠대.
해보면 얘도 그림 그래프 그리기가 쉽거든. 왜냐면은 얘는 미분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왜냐면 인수분해가 잘 되죠. 얘는 x제곱으로 묶이고 x 빼기 3이야. 제곱이면은 무슨 근이다 이거? 중근이라고 했어요. 0에서 중근 갖는 녀석, 그리고 3에서 근을 갖는 녀석. 0, 3인데 얘 올라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0에서 중근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그래프 뭐 뻔히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그려져야만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4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점을 아직 못 찾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찾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율 관계에 대해서 알려준 거 기억나세요?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 1대1 대1 요거 그리는 거 지금 딱 이용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0 극대거든요. 그렇죠? 여기 극소를 모르는 거잖아 나 지금. 그렇죠? 그때 딱 비율 관계 이용하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그렸을 때 뭐야? 이렇게까지요. 그래서 1, 1, 1, 1, 1대1 대1 대1 요런 비율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찾으면 2 나옵니다. 네.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사실 비율 관계 이용하면 베스트라서. 네. 1대1 대1 대1 요거 갖는다. 여기 극대, 여기 중간에 있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미분 두 번 했을 때 0 나오는 부분입니다. 얘는. 그리고 여기 극소, 그 다음에 극대랑 이제 극대값이랑 높이 같은 선 해서 그려가지고 만나는 이 점, 극소랑 높이 같은 지점 연결해서 만든 이 선들 해가지고 1대1 대1 대1 요 비율 관계 이용하면은 0이랑 3이니까 2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찾는다. 전에 알려드렸을 때는 뭐 요거 만약에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이 미분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빨리 하고 싶으면 비율 관계를 쓴다. 요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개념이 근의 판별. 네, 뭐 근의 판별 뭐 네. 별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 보통 뒤쪽에 뭐 K 같은 거 달려있고 하는데 뭐 저는 저거를 막 딱히 외우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뭐 3차 함수에 대해서 뭐 요런 말이 나와있어. 3차 함수 그래프 보통 요거 쓰니까요. fx가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선이 어디 있어야 될까? 세 점에서 만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맞지? 서로 다른 세실근 교점이 3개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극대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양수해야 된다는 소리고 이 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극수는 여기 아래에 있어야 되고. 맞죠? 그래서 저 방정식을 해서 극대 구하고 극수 구했을 때 두 개의 곱이 음수라면 서로 다른 세실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극대 극수 곱했을 때 0 나온다 라는 저 소리는 요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x축이 있거나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라는 소리니까. 그쵸? 그러면 중근 갖는 상황이 나오지. 중근 하나랑 그리고 하나의 다른 실근 이렇게 가질 때는 극대 또는 극소 중에서 0인 녀석이 하나 있다 라는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소리는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니까 x축이 요렇게 있는 상황 또는 이렇게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그 실근은 몇 개 생기니? 일단 이 그림 상황이면은 1개. 그러면 나머지 2개의 근은 어디 갔을까? 허근이란 소리야. 네. 그리고 그 외의 방식도 있다. 이 3차 함수가 지금 제가 요렇게 그냥 그려놨지만 사실 이렇게 그림 그려지는지 그림 안 그려질지도 모르잖아요. 그치? 3중근 갖는 것도 가능해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중근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다 그림 그려서 체크하다 보니까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뭐 근을 판별을 해보라는데 저는 그냥 그림 그려서 끝내다 보니까 밑에 있는 얘 한번 볼게. 16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건데요.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32는 0의 근을 판별해 보재. 근을 판별? 그냥 그림 그려서 할 거라서 의미 없음. 함수처럼 볼게. 이 녀석을 fx라는 이름으로 잡아 놓을게요. 그럼 미분해 볼게요. 지금 이거 fx라는 함수랑 y는 0, x축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 중. 그때 미분을 띡 해보면 이거 3x제곱 더하기 12x가 되죠. 그러면 3x로 묶이고 x 더하기 4야. 그러면 0이랑 마이너스 4라는 근, 그러면서
아볼 그래프니까는 뭐 이렇게 되겠죠. 왼쪽 마이너스 4 여기 0 풀 그쵸? 그러면은 값 집어넣는다. 아니 그냥 그림 그리면은 그냥 빠르게 그릴게. 올라가다가 0 찍었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0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녀석 맞죠? 그 다음에 나 뭐만 찾으면 돼? 극대 극소값이요. 이거 축을 못 그리잖아 지금 상황이면은. 그래서 값을 넣어서 확인. 근데 0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지. 0,-32 꽤나 아래 있는 녀석이구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에 16 곱하기 6이니까 96 빼기 30이야. 그럼 여기서 0 찍히거든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난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근이랑 하나의 다른 실근 이렇게 갖는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찾습니다 저는. 뭐 얘는 뭐 곱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나봐. 근데 뭐 비슷한 난이도 같은데 외울 필요 없이 그림 그려서 끝낸다. 네. 넘어가고 개념 3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증명.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사실은 특별히 막 외운 적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림 그려서 끝내거든요. 뭐 모든 실수 요거 아마 2차 함수 쪽에서도 본 적 많이 있을 거예요. 2차 부등식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전 구간에서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값 c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면은 끝이 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을 해봐라. 또 밑에 있는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가 뭐 3차함수면은 맞을 수가 없고요. 일단 뭐 4차함수 그래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네. 또 오른에서 일단은 오른쪽 밑에도 가볼게. 바로 개념사 구간에서 성립하나요? 그러면은 구간에 대해서만 0보다 작은지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주면 되거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일부 내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주어진 구간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은 오케이란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구간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거 체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그래프 그려서 풀고요. 뭐 특별히 뭐 새로운 개념은 없어요. 여기 그냥 바로 문제 갑니다. 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림 그린다. 그림 그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 달래요. 그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4제곱이지 얘를 그냥 단순 부등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함수로 본다. fx로 잡을게. 얘를 얘 x 4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라는 4차 함수가 있고 이 녀석은 y는 0. 그때 그래프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크거나 같은지 그걸로 체크해 보면 되겠지. 그럼 얘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해서 그림 그려본다. 해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4 요렇게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고 미분이 되고 4로 묶으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인데 곱셈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요렇게 됩니다. 이 녀석 파트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니들 3차 방정식 쪽에서 오메가로 써져 있는 그런 문제들 유형 풀 때 나왔던 녀석들이거든. 이거 당연히 허근입니다. 네. 여기 당연히 허근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밖에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할게. 근데 여기가 4죠? 어떻게 돼야 돼? 다항함수인데 여기가 플러스지? 그러면 올라가는 그래프다. 기본적으로는 대충 그려.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네.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녀석이야.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을 거야. 마이너스 1만 중요. 그때 마이너스 1이 fx가 가질 수 있는 극소값인데요. 극소 이제 최소죠. 범위 제한 조건 없으니까. 그때 이 f-1 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f-1은 1 빼기 4 더하기 4라서 1 나오거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그러면은 전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체크한다. 오른쪽 163페이지에서도 이제 뭐 구간 줬을 때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간 줬을 때 163페이지에 있는 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3차 함수로 본다.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보고 그래프 제대로 그려 보겠다. 이거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돼서 6x로 묶이고 x 빼기 1이죠. 그쵸? 그러면은 0이랑 1을 근으로 갖는 이차함수가 되고요. 요런 녀석이고 얘 기반으로 풀마플 이용해서 그래프를 대략 그린다. 샷. 대충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서부터만 볼 거다? 0 오른쪽만 볼 거다. 이렇게 생긴 부분만 볼 거거든. 근데 얘 이 그래프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f 몇만 확인하면 되니? f1만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1 집어넣는다. 위쪽 여기다가 넣자. 1 집어넣으면 2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는 0 뜨거든요. 아, f1 0이었네? 그러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네. 요러고 끝이야. 해서 그림 그려서 푼다. 뭐 요런 거죠. 네, 넘어갑니다. 한 걸음 더 이쪽은 중요해. 밑에 있는 녀석 중요합니다. 기본 유형 1은 안 할게. 할 줄 알겠죠? 기본 유형 2를 하겠습니다. 기본 유형 2는 요런 걸 많이 하거든요. 문제나 내신이나. 지금 위에 있는 기본 유형 1이랑 다른 건 기본 유형 1은 미지수가 딱히 들어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는 그래프를 제대로 다 그려먹을 수 있을 거야. 그쵸? 근데 기본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못 그리거든? 누구 때문에? K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Y축 평행 이동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쵸?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상태로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지금 책처럼 풀질 않아. 나는 기본적으로. 책처럼 푸는 게 아니고 저는 넘깁니다. 마이너스 K로 아예 넘겨버릴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해석을 왼쪽 fx라고 잡을게.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로 완전히 아는 녀석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 gx는 마이너스 k 잘 모르지만 높낮이를 잘 모르는 가로 짝대기 요 정도로만 볼 겁니다. 저는 항상 이 뒤쪽에 k 들려있으면 이렇게 해석하거든.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뜻은 이 전체 그래프를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아프거든 저는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보고 함수는 좀 복잡한 쪽을 고정시켜 놓고 조금 간단한 가로 짝대기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내가 움직이면서 얘가 K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해 줄 겁니다. 네. 해서 제대로 아는 쪽을 그려본다. 그래서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0이고요. 6으로 묶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도 잘 되고요. 네, 그러면 얘 기반으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볼이고 마이너스 1이랑 2를 근으로 갖는 녀석이고 풀마플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올라갔다가 0.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2에서 기울기가 0 떠야 되고 다시 이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요런 3차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극대극소도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값 집어넣고 완전 찍습니다. 마이너스 1 딱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야 해서 7 나와야 된다. 2 집어넣으면 16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된다. 그러면 요거 4니까 마이너스 20이 찍힌다. 맞나요? 그때 나는 지금 높낮이를 잘 모르는 y는 마이너스 k라는 녀석이 있었다. 일단은 여기다가 해놓을게. 그때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k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마이너스 k는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k요. 지금 얘가 이제 k 때문에 안 정해진 상태에 여기 사이에 있다고는 돼 있는데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 지금 딱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거거든. 그치? 점 만나는 점 3점이죠. 그쵸? 그때 이러려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요. 위에 있어야 되고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중근 갖는 거니까. 그치? 해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의 k이지
K의 범위가 아니죠.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부동호 방향 바꾸면서 이렇게 처리. 그래서 K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오케이. 두 번째, 한실근과 중근 가질 때는 요 마이너스 K가 여기 7 딱 위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갖고 뭐 서로 다른 뭐 하나의 근은 여기 하나 더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K가 이거일 때겠죠. 7 그리고 20일 때 중근 하나 그리고 실근 다른 실근 하나 더 갖는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한실근과 두억은 그러면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K가 7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0보다 아래에 있거나 하면은 네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저는 저거 왼쪽에다가 K를 놓겠다는 건 그래프 해석을 이거를 내가 하겠다는 소리거든. 이거는 싫어요. 제가 못 하기 싫어요. 못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K를 움직이면서 해석을 할 겁니다. 네. 넘어간다. 네. 기본 유형 3 할게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3x는 a제곱 더하기 16x 세제곱 더하기 24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달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뭐 그래프에서 제한 조건이 없죠. 그러면은 극소가 곧 최소일 땐요. 이 4참수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뭐 극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극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해서 극소값을 확인해 보러 갈게요.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왼쪽을 fx라고 잡고 미분한다. 그러면은 12x 세제곱 더하기 48x제곱 더하기 48x가 되고요. 요거 12x로 묶을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돼서 오른쪽이 중근을 갖는군요. x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0이라는 근이랑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는 녀석이다. 그럼 3차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0이라는 근과 함께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져야 돼. 근데 개수가 12.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는 올라가지는 그래프다. 그러면 그냥 근은 통과 중근에서는 접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녀석이다. 그럼 요거 기반으로 fx를 다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0 찍고 다시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다가 0 찍고 기울기 0 찍었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0에서 0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나는 F0만 체크해보면 되겠네. 그렇죠? F0 위로 올라가서 체크하면은 F0은 2죠. 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해서 전 구간에서 X축 위에 존재합니다. 위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모든 녀석이 X축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네, 풀어주면 되겠다. 밑에도 합시다. 밑에는 6x제곱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 리가 없죠. 넘겨버릴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6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넘겨서 해석해야죠. 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해주세요. 요런 문제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아이고 이거 세제곱인데 그림 그려보면 되겠지? 얘를 fx라고 잡고 f'x는 9x제곱 마이너스 18x 그러면은 9x로 묶이고 x 빼기 2네요. 그러면 아볼 0,2를 근으로 갖는 녀석 얘가 f'x고 풀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0 내려가다가 기울기 0 그 다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0 이후만 보기로 했어요.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f 몇만 체크해주면 되죠? f2만 여기만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f2를 위에다가 다시 넣어볼게요. f2는 83, 24, 94, 36 더하기 12가 되면서 실제로 0이 찍혀버렸다. 그래서 x축 위치가 지금 요렇게까지 들러붙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하는 녀석이니까 내려간 부분이 없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중에서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프만 열심히 그려나가면 된다. 어려운 부분 없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